안녕하세요. 프램프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제 일본은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사사키 노조미의 남편인 개그맨 와타베 켄의 불륜 기자회견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일본의 모든 언론이 생중계를 하면서 엄청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쿄지검 특수부의 아베 소환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사정 청취를 요구했다는 뉴스가 3일 12시 19분에 교도통신과 NHK를 통해 속보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치계에서는 스가가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무서운 스가이다 라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후원의 대표와 직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속보도 나왔고요. 별도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 검토만으로 벌금액을 결정하는 약식 명령을 내리는 처분이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검찰의 조치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4천만 엔, 약 4억 2천만 원을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아베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미 후원회 직원들의 증언과 호텔 측의 영수증 확인으로 아베가 그동안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해왔다는 것은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의 소환 소식을 전하면서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최근에 아베가 다시 권력자 행세를 한 것이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 스가린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스가의 냉철한 판단력이 아베를 치기로 작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스가린은 스가와 소련의 잔혹한 독재자 스탈린을 합쳐서 부르는 별명일 정도로 비슷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소환일자는 국회가 5일 폐회를 하면 바로 아베 본인으로부터 사정 청취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소환 소식이 알려진 후에 자민당의 각 개파는 즉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나 야당들이 아베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모든 개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비판이 유별나게 높다는 것을 의식한 보여주기식의 발표라는 거죠. 이런 아베의 거짓말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지난 11월 말부터 SNS상에서는 아베 체포, 아베의 체포를 요구한다 등의 태그를 단 트윗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11월 23일 도쿄지검 특수부가 벚꽃 보는 모임 전야제 만찬을 둘러싸고 아베 후원회의 직원들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일본 전역이 아베 체포라는 태그와 트윗이 활발해지면서 누가 이런 작전을 세웠는가, 무슨 의도이며 어떤 세력일까 라는 분석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드디어 아베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도쿄지검이 소환을 요청했다. 모두 아베가 체포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아베 신조가 체포 이후에 감옥 갈 가능성과 현실에 대해 유튜브로 17시에 공개한다. 아베가 몰랐을 리가 없다. 아베를 체포해라.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는 아베가 변명이 통하면 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라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베가 소환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분석 기사도 있기 때문에 쉽게 무혐의로 넘어가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 아베의 국회에서의 거짓말 답변을 확인시켜주는 명백한 증언과 증거들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5년 동안 매년 차액 300만 엔 내외를 아베 사무실에서 대신 지불하고 호텔은 영수증을 꼬박꼬박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호텔은 아베 사무실에서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아베 사무실은 영수증을 받자마자 바로 폐기했다고 증언이 나왔습니다. 호텔이 발행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무실은 폐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호텔이 발행한 영수증의 수신인이 아베의 정치 자금을 관리하는 신와카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5년간 총 916만 엔, 약 9,700만 원으로 도쿄지검 특수부가 확인했다고 아사히 신문의 취재로 폭로되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과 정치단체의 수입 지출 기재를 속인 정치자금 규정법에 저촉되고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베는 기자들에게 사무실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 이상은 대답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지금까지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에게 알아서 아부했으니 이번 수사도 꼬리 자르기로 끝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베가 아직 자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기소해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 수사가 일파만파로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야당과 언론과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아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현재 아베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90%가 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까지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아베는 숨을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방송에 나온 정치평론 게스트들도 그동안 거짓말로 도망쳤는데 이제는 기소해야 한다. 영수증을 발행했다는데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당장 사과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라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라. 사무실의 비서와 직원들을 꼬리 자르기로 덮으면 안 된다. 그동안 아베가 직접 거짓말을 해왔다. 아베의 책임이 크다.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 라는 의견도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베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처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린이 아베를 버렸다라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아베는 정치 인생이 끝이 났다고 보는 판단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베를 붙잡고 있던 아소다로도 동반 침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만큼 스가와 니카이의 협공이 강력하다는 거죠. 항상 아베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차피 아베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예상이 빗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갈라파고스의 소식은 항상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예언가들이 한국이 영적, 경제적으로 세계를 이끌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한국은 K방역이라 하여 철저한 사전 검사, 확진자의 신속한 동선 추적, 확진자의 신속한 격리 치료 등을 바탕으로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작동해 나가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이런 방역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의 자기 희생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타인의 안전과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고 국가 정책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 국민들의 모습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때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한국이 갑자기 코로나19로 유명세를 탄 것은 아니다. 이미 한류 열풍이라 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드라마, 영화, K-팝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한국의 문화가 전파되었고 또 세계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주체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삼성, LG의 핸드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 전망한다. 또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도 한국이 영적, 경제적으로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조그마한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한국은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고 해방된 후 5년 뒤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치열하게 싸웠던 6.25 전쟁을 겪었다. 이 전쟁으로 온 나라는 잿더미로 변했으며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파괴되었고 이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았던 최빈국이었는데
이제 한국은 1인당 GNI가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는 5천만 명 이상인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중국 대륙 동북쪽 끝에 매달려 있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북쪽에 거주하는 북방민족의 끊임없는 침입과 중국, 일본의 침략을 수없이 겪어온 나라다. 약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국가이면서 이 5천년의 역사 동안 약 천여 번에 걸친 외적의 침략을 이겨낸 민족이기에 한국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난 극복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민족은 영토는 좁고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이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죽기까지 적들과 싸우는 길뿐이었다. 이러한 전쟁이 반복되다 보니 우리 민족의 유전자 속에 인내와 끈기와 이김의 DNA가 형성되어 왔고 나보다는 이웃과 국가를 위하는 공채의식이 강하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국가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요, 국가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 언어에는 나라는 표현이 많지 않고 대신 우리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나의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 내 딸이 아니라 우리 딸.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뿌리내리다 보니 97년 IMF 때에도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세계에서 최단 기간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나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국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였기에 다른 나라는 봉쇄 정책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차단했지만 한국은 봉쇄 정책 없이 개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희생정신과 단결심이 있었기에 식민지 지배를 겪고 6.25 전쟁의 폐허를 겪었음에도 단시간에 최빈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은 고대시대부터 하늘을 섬겨왔고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선의식이 강하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오랫동안 이어왔고, 또 지금까지도 강화도 만이산에서 개천절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국기념일을 개천절이라 하여 기념한다. 즉 하늘의 시를 받은 자가 나라를 세웠다 하여 하늘 의문이 열렸다라는 뜻을 사용한다. 그리고 고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나라인 환국, 뒤를 이은 배달국, 조선이라는 국명에는 빛의 나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태양의 총체에 새긴 흰옷을 즐겨 입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스스로를 군자국이라 자부하여 군자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남이 나를 해치려 할 때는 끝까지 싸워 자신을 지킨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인류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념이다. 이념이 아니라 모든 한 개인 한 민족을 위한 이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에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즐비해도 폭력 없이 영업할 수 있고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나라이다. 또한 현 정권은 2016년 겨울 약 3개월 동안 약 1,000만 명이 참여한 평화적 촛불 시위로 탄생한 정부로서 많은 국민이 참여했음에도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이끌어 나갔고 문화 형식으로 이끌어 나가 촛불 문화제라 이름하기도 했다. 이러한 평화적 시위 결과 국민을 외면한 정권은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평화를 사랑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민족 정신 때문인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어서인지 성경에서도 혹은 예언서에도 한국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나와 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7절 이하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가 동해와 서해로 흐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계지도의 동해는 한국 동쪽 바다를 동해로 일컫는다.
그리고 아당 범죄 이후 사단에게 빼앗긴 나라를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를 택하신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해돋는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친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작가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실 때 그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한국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 이적으로 둘러싸인 열악한 환경 속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오랜 세월 속에 우리 민족을 연단해 오셨다고 말하기도 한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땅에 부딪히기 전에 받아 올리기를 수차례 반복하여 새들의 제왕으로 훈련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 이같이 훈련해 오셨다 한다. 그 결과 우리